성선설 그리고 성악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선한데 세파에 찌들어 악하지지 않게 교육해야 한다. 혹은 인간은 본래 악하지만 교육을 통해 선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의 문제이다. 이제 이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성선설, 맹자, 순자, 뭐 성악설 그런 거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본래 선한데 세파에 찌들어 살아가면서 더 악해진다. 혹은 본래 악하지만 교육을 통해 선에 가까워진다. 뭐 어린이는 항상 순수하다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세상은 처신하느라고 자꾸 악한 걸 배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또 어린이가 이제 반드시 착하냐? 물론 이제 원론적인 착한 거 그런 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저가 어릴 때 이제 경험으로도, 물론 저는 이제 개미라든지 이런 거 지나갈 때 이렇게 그냥 놔뒀었지만 다른 동네 어린이들이 개미들을 그냥 이유 없이 막 죽이고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좀 막고 싶었고, 그리고 또 병아리를 굉장히 길렀었는데 그냥 우리 병아리가 다니는데 앞집에 더 작은 꼬마가 4살인가 됐나? 그냥 괜히 죽인 거 있죠? 그런 것도 있는 걸 보면은, 어린이라고 뭐 항상 이제, 통념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한 어린이라고 해서 뭐 또 매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항상 무슨, 그냥 본래적인 의미로 선하다. 그렇게만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옳다고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인간이 과연 선하냐 악하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 책에서 이 단어는 아주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고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성선설, 성악설, 뭐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당돌하게 과감하게 그럴 필요 없다. 그야말로 성선설, 성악설 주장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주장하는 이 설이 못하지 않다. 그걸 선언하는 아주 당돌하고 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인간이 과연 선하냐 악하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불필요하다. 선과 악은 유와 무, 일과 영처럼 디지털하게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양적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선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고 중간치 어중간한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디지털하게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관건은 인간 삶이 어느 정도만큼 동물적 생존 본능을 따르느냐 혹은 영혼의 향상 목표에 충실하냐 하는 것이다. 동물적 생존 본능, 007에도 Live and Let Die가 있죠. 007 시리즈,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로 번역됐지만은 폴 맥카트니의 노래 Live and Let Die 해가지고 007 시리즈에 자기는 살고 Let Die, 남은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나는 살고 남은 죽인다. 이게 이제 동물적 생존 본능이고, 그건 악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혼의 향상 목표, 이제 글로벌하게 모든 걸 폭넓게 우주의 모든 세상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향상 목표, 그것이죠. 동물은 육체적 진화를 위하여 적자 생존의 과정을 거친다. 적자 생존을 위해서는 이기적이어야 한다.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둘이 당연히 경쟁해야 되죠? 네? 경쟁해야 되죠? 그런데 이쪽이 우월하고 이쪽이 열등합니다. 그런데 우월한 쪽이 착해가지고 야 열등한 너 살아라. 그렇게 하면 적자 생존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죽여야 Live and Let Die,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야
그래야 적자 생존하고 육체적 진화가 가능해지죠. 인간 또한 동물적 진화를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도 진화의 과정이라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고,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구상의 영적 성장을 위한 문화적 적합성의 가부에 따라 종족의 확산 또는 도태 과정을 거쳤다. 이거 좀 어렵나요? 인간 또한 동물적 진화를 위하여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고, 그거는 이제 진화론을 따른다면은 이런 동물이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그래서 점차 일어서서 인간한테 직립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인간 또한 동물적 진화를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러니까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신체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싸워 이겨야 했으니까 인간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죠.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인간 육체적 진화는 거의 다 그랬는데 지구상의 영적 성장을 위한 문화적 적합성의 가부에 따라 종족의 확산 혹은 도태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이제 이 책의 다른 페이지에도 있지만,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을 유럽 사람들이 가서 죽이고 이제 점령한 것처럼, 지구상의 이제 영적 성장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를 발명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남을 정복하려는 정복심,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종족이 확산되고, 아메리칸 인디안은 도태 과정, 이제 도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쓸어 내려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저 여담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간이 네발 짐승에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을 직립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립하기 전에 어정쩡한 상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런데 지금의 그 고릴라, 침팬지 같은 동물들 있죠. 그 동물들은 어떻게, 물론 이제 그 동물들이 진화되면 사람 되겠네 하는 건 좀 유치한 생각이죠. 그건 어릴 때 책에도 그 동물들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단순히 고릴라나 침판지가 인간보다 진화가 늦은 동물인가, 혹은 인간의 조상이 고릴라나 침판지나 비슷하나, 그렇게는 저는 좀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홍성이는 좀 어떻게 생긴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어떻게 생기냐면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고릴라 모양을 오히려 갓사람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침팬지 꼬리 부분은 아주 뾰족하지만 고릴라는 이제 사람 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어떻게 생기냐면 되게 발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딛는 겁니다. 이제 개나 소처럼 이제 발끝으로 딛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일어설 수도 있죠. 하지만 다리가 훨씬 짧죠. 그리고 앞발이 오히려 더 길죠. 이 모양을 보면 꼭 사람은 뭐 어떤 모양 비슷하냐면은, 사람이 무릎을 이제 꿇고 기어가는 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무릎 길이죠. 유인원의 다리 길이가. 그리고 유인원의 팔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인간의 팔과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길이에 있어서는. 굵기 힘은 더 세겠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고릴라나 그 침팬지 같은 거의
그 다리는 인간이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런 거를 해서 무릎을 기어가는 모양에서 무릎으로 기어가면 나름 편안한데 그 다리가 너무 길다. 그럼 다리를 짧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보면은 그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신이 먼저 고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그 형태에서 뭔가 동물적인 형태를 취하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팔이 다리보다 길림으로 해서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이제 좀 안정감, 머리가 좀 위로 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침판지나 고릴라가 결코 인간의 조상과이 침판지나 고릴라하고 거의 똑같다고는 생각되지가 않고, 침팬지나 고릴라는 인간의 병행하거나 뭐 오히려 인간을 참고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인간의 조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담을 끝내고 선악은 생존을 위한 동물적 본능 위에 존재하는 자아의 크기가 변수이다. 동물적 본능은 이제 지상에 어쨌든 와서 살려면은 이제 밥을 먹고 살고 그래야 되니까 살아야 되죠. 아무리 착하고 성인 군자라도 동물적 본능 위에 존재하는 자아의 크기가 변수이다. 근데 자아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이제 자아, 그러니까 한 개체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 개체들이 있는데 요걸 작은 거 요걸 자라고 하고 큰 것을 아라고 합시다. 그 슈퍼에고 아는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크면은 다른 것들하고 중복이 되죠. 이렇게 크면 이렇게 중복이 되죠. 요 조그만 자는 다른 것들하고 중복이 안 되지만 이건 중복이 되죠. 이 자 상위자죠. 이것이 커지면은 그만큼 남들과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남들이 자정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들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니까 자아가 크면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크기가 변수이다. 즉 물질적 생존 경쟁이 필요한 지구에서 이기적 본능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공동 생존의 범위를 넓게 보느냐가 선의 실현의 관건이 된다. 이 공동 생존의 범위를 얼마나 보느냐가 또 자아의 크기에 따라 다르죠. 작으면은 자기 가족 정도만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자아가 아주 크면은 그야말로 박애주의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까지도 다 존중하고 생명을 위하여 존중하고 애를 쓰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그러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동생존을 넓게 보느냐가 선의 실현이 관건이 된다. 공동생존의 범위가 넓으면 그러니까 선의 실현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선한 자가 되는 거죠. 이기적 물질적 생존 경쟁이 필요한 지구에서 이기적 본능의 바탕에서 어떻게 공동생존의 범위를 넓게 보느냐가 선의 실현의 관건이다. 이 관건이 된다. 자기 개체의 생존을 우선해야 하는 경쟁사회에서 베풀 수 있는 공동생존의 크기가 곧 선의 크기이다. 이 공동생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이만큼 공동생존하면 선이 요만한 거고 이만큼 공동생존하면 이만큼 크게 선이 큰 거죠. 집단적 이익의 대표자로서 일개인이 아닌 다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두고 이 같은 해석을 적용하여 선의 가치의 실행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무슨 대표, 무슨 연대, 무슨 시민단체, 뭐 그런 사람들. 물론 일개인이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는 선의 요소가 포함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설정한 배려가 비치는
미치는 범위의 정당성이 관건이다. 이제 분명히 이제 이렇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포함한 대표자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분명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선하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얼마나 정당성이 있느냐. 노동조합장이 임금 인상 등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적으로 자기를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그가 아는 세상의 다른 어려운 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려해야 할 대상이어야 그것이 선을 향한 행동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노동조합장이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료들은 이미 고임금을 받고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보호해야 할 사람도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좀 약간 희생했다. 이걸 가지고 선하다고만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저번에 다른 항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자기 자식이라든지 그런 친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인들 같은 거 비리 표상이죠. 그런 게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다소 손해보더라도 같이 나눠주고 희생하고 주는 거 그런 건 이 선악으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까운 인연 그건 자기가 가까운 인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기와 가까운 인연을 위해서 이렇게 이익을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후생에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이득을 얻겠다는 거 좋은 환경에서 이득을 얻겠다 그거니까 이렇게 그런 선하다 완전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어려운 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려해야 할 대상이어야 그것이 선을 향한 행동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합장이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들 위해서 보탬을 줬어요. 그러면은 비록 가족은 아니라 하더라도 밀접하게 끈끈한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인연이 가까운 그 카테고리 이 안에서의 그 집단 이기주의라고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자신은 현생에선 혹시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실제로는 뭐 정치적 의도로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심지어 노동조합 하면서 뭐 분신 자기를 완전 희생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전체가 만약에 이 전체를 더 큰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배려할 대상이 아니라 하면은 이것은 가까운 인연의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어 준 것으로서 자기는 다시 받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 가까운 인연의 사람과 가까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니까 다시 태어날 때 그때 다시 받게 하는 걸 하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선하다 그런 것이 되지 못할 수가 있죠. 정치인이 지지자를 위한 행동 그리고 애국자의 나라를 위한 투쟁까지 자기가 배려하는 집단이 겉으로 구분되는 특정 집단에 한정되면 다수를 위한 선의 베품과 무조건 결부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 집단을 위해서 한 것 그런 것. 선의 베품은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 그 핵심으로서 모든 인류 및 모든 지구상의 생명이 그 배려의 대상이다. 자기의 역할상의 본분을 의식하여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덕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역할상의 본분 자신이 과연 이제 그 오지랖 넓게 그냥 뭐 여기저기 끼어들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 간섭하는 이런 것이 이제 선은 아니죠. 명분은 이제 여기저기 나선다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 볼 수가 있지만 또 그것이 자기 본분을 넘어선 분수가 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최선이 아니죠.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역할상의 본분을 의식하여 할 수 있는 한 효과적인 덕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신의 본분과 능력 이상으로 선을 베풀고자 하는 행위가 욕심이 아닌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자기의 욕심 뭐 명예를 얻기 위한 욕심 뭐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본분 이상의 과분한 행위는 결국 본의 아닌 악행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런 건 이제 뭐 이걸 꼭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 비난하고 또 노동조합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뭐 그런 거자는 게 아니라 가장 단적인 예가 이제 오히려 기업이라는 거죠. 이제 기업 경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대표적인 선행이다. 그러니까 꼭 뭐 시민단체니 뭐 그냥 오지랖 넓게 가서 뭐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무슨 환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만 선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기업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대표적인 선행입니다. 기업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보다 효과적인 어떤 생업의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취직을 못했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옛날 같으면 엿장수 넉마주의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 어떤 좀 공장이라든지 어디서 좀 이제 안정되고 더 효과적인 이제 생업을 인도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베푸는 거죠. 왜 사람들이 취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혼자 그냥 무턱대고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지도하는 그 체제 아래에서 생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만드는 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선행이고 덕행이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자신을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른바 1인 기업은 제외되며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른바 1인 기업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얘기죠.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생업을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경영.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효과적인 생업을 하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덕행을 하는 거죠. 바로 취직된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기업의 고용원들이 기업주에게 바치는 존대와 예우는 기업인의 행위가 선행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업의 고용원들이 기업주에게 이제 예에 국신하고 뭐 이런 좀 이제 받들어주는 거를 자꾸 이제 뭐 그렇게 보죠. 그냥 자꾸 아부한다, 뭐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선생이나 뭐 목회자, 스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존경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오히려 기업인은 더 절대적이죠. 더 이제 어떤 생활 자체를 바꿔주는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바꿔주는 사람이니까 기업주에게 바치는 존대와 예우는 기업인의 행위가 선행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본 거, 인격이 우수한 사람을 보니까, 훌륭한 사람을 보니까 존대하고 예우하는 거죠. 기업주를. 그리고 성경에도 비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2장 9절라고 했다. 그러니까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는 대개 어떤 사람들일 겁니까? 무슨 하여튼 고상한 일, 성직자, 예술인, 작가, 이런 거 하면서 고상한 체하지만 음식이 핍절하죠? 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잘 나가지 않으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청소 용역업을 하고 몸을 수거업을 한다 하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더 고상한,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혼자만으로 살았다면 기초적인 욕구의 해결에 곤란을 겪었을 자에게 보다 현명하고 효율적인 재물 취득의 방향을 지도하여 삶을 풍요롭게 한 것이 기업인의 공로이다. 아까 다 설명했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본분을 지켜 그 범위 안에서만이 행해야 할 선행이다.
근데 여기서 바로 왜 아까 본분 지키자 그런 얘기해놓고 왜 기업이든 얘기했냐. 이제 기업 경영 이렇게 해서 남한테 덕을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일이라도 자기 분수거 돼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도덕면에서 나무랄 데 없었던 기업이니 간혹 기업 부도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마는 것은 과분한 선행의 욕심에 말미암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기업이 부도나서 어쩌고 응? 극단적 선택을 하고 기타 뭐 기업인 그런 뭐 어쨌든 간에 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를 봤죠. 근데 그런 게 결국은 기업 경영으로 선행을 하는 건데 자기의 어떤 능력보다 더 크게 너무 크게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분한 선행의 욕심에 말미암은 것이죠. 생애 중에 접하는 여러 사람은 윤회를 반복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달라지곤 한다. 자기와 인연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가족을 위한 마음이 지나쳐 가족 이외의 인연들에 상대적인 해를 끼친다면 업장을 더욱 쌓게 된다. 특히 더욱 동물적인 본능으로 자기 자식만이 자기 소유라는 생각에 부모, 형제, 친척과 지나치게 구분하여 편향적인 업을 쌓기도 한다. 이거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겪어보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자식은 비록 있나? 가계도가 이렇게 보면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가족인데, 이 사람의 경우 이제 이렇게 결혼을 먼저 했습니다. 이제 외부 바깥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계도에서 보듯이 이 형제자매들은 이제 수평이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자기와는 다른 이제 소유 다르죠. 근데 이 가계도 자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와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것이고 여기는 타인들 그런 개념이 더 있죠. 소유하려는 욕구 그렇게 강조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먼저 이 가족한테 싹 입씻고 그냥 자기 안에 자기 자식들 이쪽만 형제들은 아주 그냥 남으로 보고 자기 자식들만 이제 굉장히 이제 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물론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배반 당하지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동물적인 본능으로 자기 자식만이 자기 소유, 이쪽은 소유가 아니다. 이쪽은 내 소유니까 이쪽만을 위한 되겠다. 이런 얘기죠. 부모, 형제, 친척과 지나치게 구분하여 편향적인 업을 쌓기도 한다. 자식은 비록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젊은 시절의 부부의 그 환상적인 신혼생활, 부부생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결실이 아이들이니까 자신들에게 환상적인 신혼생활을 하게 해준 그 근본 원인 그들한테 보답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근데 적어도 성장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인연상의 중요도는 자식이나 다른 여느 가족 친지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마이클 뉴턴 목사 책이 없나? 거기에는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형제 관계들이 더 이제 깊다고 얘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지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볼 게 아니라 결국 그 지상에서의 인연은 뭐가 중요하냐면
같이 교류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설령 스티브 잡스처럼 이게 친부에게서 태어났다 해도 입양돼 가지고 다른 양부모하고만 인생을 살고 친부하고는 거의 살지도 않았죠. 나중에 또 만나지도 않았죠. 네, 친부.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니까 양부모가 더 인연이 훨씬 더 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이 얼마나 이 세상을 같이 지내느냐, 교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같이 이제 이 세상을 같이 살 기간이 길죠, 가장. 이 부모, 자식 이 관계들보다도.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더 티격태격 교류들이 많이 있죠. 교류가 많은 만큼 또 불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요즘은 그런데 또 한두 명만 낳거나 뭐 그러니까 또 이것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형제가 아닌 어떤 다른 이제 그 형태로 인연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죠. 남이라고 하여 해를 끼친 자가 다음 생에는 가족으로 날 수 있다. 물론 현생이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가족만 위하고 그 남을 그냥 해를 끼치다가 남은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해를 끼치다가 나중에 후생에는 그 해를 끼친 사람의 가족으로 나죠. 물론 현생이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있죠. 현생의 가족이 바로 전생에 해를 끼친 남이었는데 해를 끼친 사람. 그러니까 원수 마누라, 원수 자식 뭐 그렇게 나오죠. 가족 관계는 업을 풀 좋은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네, 가족 중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 업을 풀어야 하기에 쉽사리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가족으로 태어난 것이다. 네. 가족애는 이런 경우 의무감을 갖고 업을 푸는 동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가족애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감싸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번 생에서 최대한 업을 풀자. 그걸 하는 것으로 활용되어야죠. 그런데 타인들에게 준 이익을 뺏어서 이렇게 우리끼리 갖자 그런 이제 집단 이기주의 그런 식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과는 그러니까 더 보태준다기보다는 더 허물을 더 감싸준다기보다 인내하고 서로 절충하고 그런 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죠. 이제 이번 생에 업을 확실히 더 푸는 거 그런 거. 가족에는 이런 경우 의무감을 갖고 업을 푸는 동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가족애가 지나쳐 타인에게 해를 주어 악업을 덧쌓는 원인 제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얘기했듯이 가족만 위한다고 어떤 이제 자기 가족 살리려고 사기 치거나 뭐 그냥 50억 이렇게 퇴직금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의심을 받듯이 그런 것 자기 자식한테 너무 혜택을 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 이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선하냐 착하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거 아니라 사람은 이제 그 선하고 착하고가 그리고 물론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영적인 어떤 뭐 맑음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글쎄 그렇게 선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타내는 관념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자기와 같이 이제 공감 능력 그런 걸 보통 선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떤 뭐 파동의 고상함 뭐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행위보다는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수준 오히려 그런 거에 더 관련이 많을 것 같고 이제 선 그 자체는 어떻게 비유돼야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하여튼 이제 포괄하는 크기 그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공동 생존 어떻게 하면 이 경쟁적인 삶에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야 하는 경쟁적인 물리적인 이 세계의 삶에서 어떻게 타인들을 많이 감싸 안고 가는 수 있는가 그 감싸 안을 수 있는
포용성의 크기, 이것이 바로 이제 선의 크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인간이 악하다 선하다, 그거는 그렇게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